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중동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현황 및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1기 신도시는 일산에 1992년 9월에 6만 9천 가구가 입주가 됐고 현재 용적률 평균은 169%, 그리고 평촌에 4만 2천 가구 1992년 3월에 입주했고 용적률 평균은 204%, 분당은 9만 7,600가구, 최초 입주는 1991년 9월에 현재 용적률 평균은 184%, 그리고 산보는 4만 2천 가구 1992년 용적률 평균은 205%, 그리고 중동은 1993년 2월에 4만 1,400가구 226% 용적률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거주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보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이 주차 문제였고, 두 번째가 상하수도 부식 문제, 세 번째가 방법 안전, 네 번째가 소음 진동, 다섯 번째가 단열 방풍, 여섯 번째가 실내 공간 배치에 대한 불만족이 컸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완료 아파트 단지는 94곳이고 약 6만 9천 가구에 이릅니다. 2021년 3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성남 분당 간솔마을 5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2020년에는 1.3천억 규모, 2021년에는 8조 9천억 규모, 2022년에는 10조 5천억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용적률 제한에 대한 제도가 손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직 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2022년 1월 6일 날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 토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을 보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허용 연한은 준공 15년 경과 후, 재건축은 30년 경과 후. 용적률은 건축 심의로 결정을 하고 법적 상한 초과도 가능하며, 재건축은 법적 상한 이내 최대 300% 이내이고, 안전진단 등급은 B등급일 경우에는 수직 증축, C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수평과 별동 증축, 재건축은 D등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주택 건립은 리모델링은 없고, 재건축은 증가 용적률의 50%, 초과이익 환수제는 리모델링은 없고, 재건축은 조합 원당 평균 3천만원 초과 시 10에서 50% 환수,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율은 리모델링은 67%, 재건축은 75%, 공사 방식은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이고,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신축, 기부 체납은 리모델링은 없고, 재건축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2021년 8월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는 수평 증축, 수직 증축, 별동 증축, 그리고 혼합형이 있으며, 수평 증축은 C등급 이상일 경우에 증축분의 하중이 수평으로 증가하여 수직 증축에 비하여 보수 보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이고, 수직 증축은 B등급으로 기존 단지 배치를 유지하여 조망 확보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증가하는 물량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에서 가능하며 단지 내 여유 공간에 별동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별동 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방식이며 조망권 간섭 등이 발생이 됩니다. 혼합형은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것으로 단지의 개별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고, 전체 면적 증가분에서 수평 증축으로 기존 조합원의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고 남은 증축 면적을 수직 증축을 통하여 일반 분양하는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하며, 수평과 수직 증축이 동시에 적용되어 평면 구성이 다양해지고 일반 분양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장점이며,
보수공에 따른 높은 공사비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리모델링 현황을 보면 부천 중동도 리모델링 첫 조합 설립 임박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한라 트란체 2단지는 1994년에 준공됐고 가구 수는 2171호, 한라마을 주공 3단지는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이고 금강마을 주공 4단지는 추진위를 설립 중이며 한아름 현대 1차는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상동 한아름 현대 1차 조합 설립 눈앞이라는 제목으로 한아름 현대 1차는 최근 2달 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동의율 64%를 넘겼다. 3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조합장, 감사 등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720가구 등 총 1236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향후 수평 증축과 별동, 신축 등을 통해 185가구 늘어나 총 1421가구가 된다. 2020년 7월 조합 설립 추진위가 발족할 당시 4억 7,2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1억 7천만원 오른 6억 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조합 설립 등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한라마을과 금강마을, 미리네마을 등에서 올해 상반기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동 한라마을 주공 3단지는 지난 3일부터 주택조합 설립 결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조합을 설립하고 10월께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옆 단지인 한라 트란체 2단지 2171가구도 추진위를 설립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고 용적률이 203%인 인근 금강마을도 역시 2020년 11월 추진위를 발족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합류했다. 부천 중동과 상동 일대는 현재 5만 5천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최근 신중동역에서 2개의 역 거리에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정차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3월부터 상동 인근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개발 호재도 있다. 부천 중동과 상동은 평촌, 분당, 일산 등에 비해 그동안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가 개발되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사 내용을 지도에서 다시 보면 부천에 한라마을과 금강마을 리모델링 단지가 이곳, 미리네마을 단지가 이곳, 그리고 상동의 한아름마을과 반달마을 리모델링 단지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이곳에, 그리고 7호선이 운행 중이고 대국소사선이 완공될 예정이며 GTX-B와 GTX-D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모델링과 영상문화산업단지, 쿼드러플 역세권이 기대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중간에 있는 중상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해당 동영상은 부천 요기조기 TV 리모델링 관련된 해당 동영상, 그리고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작년 7월에 부동산 전문가 빠숑 김학렬 소장이 제 사무실에서 방문했을 때 브리핑했던 해당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천 호재들로 인해서 부천 아파트 상승률 톱10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달까지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한라마을 2단지 16평으로 102.1% 상승을 했고 두 번째가 설악마을 20평으로 85.7%, 세 번째가 설악마을 17평, 네 번째가 반달마을, 금강마을, 미리네마을, 반달마을 18평, 반달마을 22평, 금강마을 20평, 미리네마을 15평이 톱10 상승률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특히
설악마을 제외한 8개 단지가 전부 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되겠고, 설악마을은 특이하게 재건축이 용이한 PC공법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PC공법은 건물 해체와 안전진단 통과가 기존의 RC 철근 콘크리트보다 쉬운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져서 재건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리모델링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